그래서 걷기는 제가 보기에는 일석삼조죠. 일단 걷는다는 그 운동 자체가 우리 인지 기능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그런 관절에 대해서 이제 무리가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조심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실제로 노년기 때 또 많이 추천을 드리는 운동 중에 하나가 안녕하세요. 뇌청춘TV 한창태입니다. 뇌청춘TV의 강동호입니다. 이번에 얘기할 주제는 운동 얘기를 좀 하려고 하죠, 저희가. 치매를 예방하는 데 가장 좋고 증거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또 운동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는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강 교수님 뭐가 있을까요? 운동이라고 하면은 참 그 생각할 수 있는 범주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제목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치매의 어떤 예방 단계에서 적용이 되려면은 이미 치매가 진단이 된 상태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 그 전부터 뭔가 이제 중년기 때부터 쭉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운동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우선은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가성비가 제일 좋은 운동은 걷기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나 이제 중년기, 노년기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죠, 실제로. 걷는 것 자체가 두루 다 이렇게 뭐 도움이 된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막연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걷기 운동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하게 좀 안내를 드리려고 좀 신경을 쓰고 있는 편입니다. 그냥 뭐 무작정 걸으세요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룰을 알려드리고 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증거가 있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라고 설명드리면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그래서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노년기 치매 환자분들께서 이제 운동을 하실 때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어떤 심혈관 상태와 관절 상태에 대한 안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걸을 때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 정도를 이제 좀 권장을 드리고, 보통 걷기는 이제 걸음 수로 얘기를 하죠. 저희가 한 8,000보에서 한 10,000보 사이의 그런 걸음 수가 실제 어떤 인지 기능 관리라든가 예방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그런 근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 이제 10,000보를 넘어가는 그런 걸음 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10,000보 아래 어떤 큰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보고 내용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아, 나는 조금 내 관절이나 그런 심장 상태 고려를 하면 이건 좀 무리다라고 하면은 저강도 걷기 운동도 실제 인지 관리에 도움이 된다라는 보고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3,000보 이상은 걷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준을 이렇게 낮춰서 하는 것도 또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걸음수를 뭐 핸드폰이나 요즘에 만보계나 그런 잴 수 있는 도구가 있긴 하지만은 또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지표 중에 한 가지가, 걷고 났을 때 살짝 숨이 찬다는 느낌으로는 걸으셔야지 실제로 저희가 인지 관리에 도움이 되는 강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한 3회에서 5회 정도 시행하는 걸 저희가 권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걷기는 제가 보기에는 일석삼조죠. 일단 걷는다는 그 운동 자체가 우리 인지 기능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그 치매 환자분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지고 계신 만성 질환을 잘 관리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증상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게 또 걷기 운동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또 역시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외부에서 산책 같은 거 하시면 더 좋을 텐데, 그러면 낮 시간에 햇볕을 쬐면서 일조량이 우리 정서에도 큰 영향이 있다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네. 걷는 운동 하나만으로도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으니까 역시 걷기 운동을 좀 많이 추천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진료를 보다 보면은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보행 자체가 이미 또 불안정해 버린 상태. 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분들은 나 걷기 운동 좋다는데 그거 못 하는데 어떤 걸 또 해야 되냐라고 또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추천할 수 있는 운동 종류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걷는 게 힘드실 정도로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서 있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또 서 있는 것조차 좀 위험하거나 힘드실 수 있는 상황에서는 댁에서 좀 잡고서 할 수 있는 기구를 이용해서 좀 안전하게 서 있는 운동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으면 넘어지시지 않게 누가 좀 옆에서 안전하게 그쵸. 보호를 네. 하는 상황에서 서 있는 운동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죠. 이게 어느 정도 하면 될까요? 걷기 운동을 하기 위한 하지 근력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떨어져 버린 상태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뭔가 버틸 수 있는 그런 시간만큼 최대한 서 있는 자세를 유지를 해보시고, 그 시간대를 계속 반복을 하시면서 늘려가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늘려가는 게 중요하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넘어지는 상황이 혹여나 생겼을 때 안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바닥이 딱딱하거나 넘어져서 다칠 위험이 있는 그런 공간은 피하는 게 좋고, 옆에서 누군가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유의해서 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유산소 운동 외에도 도움이 되는 운동으로서 근력 운동도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력 운동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환자분들께 교육이나 좀 권유를 해드리고 계신지요? 여러 문헌에 보면 사실 근육량, 골밀도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인지 기능과 영향이 많다는 보고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근육량을 늘리는 것도 우리 인지 기능을 보호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 근력
운동도 필수적으로 같이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일 흔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댁에서도 할 수 있는 스쿼트 같은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력이 좀 되셔야 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 스쿼트를 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쿼트를 이용해서 네. 근육량을 늘리시고 보존하시고 그런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실제 인지 기능과 관련된 가장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한 게 허벅지 근력이기 그렇죠. 때문에 스쿼트를 이제 위주로 말씀드린 것이긴 하지만은 근력 운동 전반적으로 다 이제 그런 근거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노년기 때 운동하실 때는 고중량이라든가 고강도로 하시는 것보다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근육 피로를 너무 심하게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서 또 하는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유념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어서 말하자면 그래서 저는 예전에 어르신들이 어떤 거 하면 좋아요? 이렇게 많이 여쭤보셨을 때 저는 그 스포츠 댄스 같은 거 권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스포츠 댄스 같은 것들은 사실 동작도 외워야 되고 인지와도 관련이 있고 맞습니다. 또 외운 대로 또 몸을 움직이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예, 근력도 필요하고 부부들끼리 또 운동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예. 저는 스포츠 댄스 많이 권유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강 교수님은 주로 뭐 어떤 거 많이 권유하셨어요? 저희 이제 에어로빅도 있고 그렇죠. 사교 댄스도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동작을 외우고 움직이고 또 사교 댄스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에 어떤 동작을 예측하고 협응하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얘기한 거 내에 이미 유산소 운동,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근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치매 예방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또 우울 관리라든가 사회적인 고립에서 탈피 이런 요소들이 다 하나하나 들어가 있는 그런 활동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이제 가능하신 범위 내에 있다면 추천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저도 이제 얘기를 하다가 좀 떠올랐는데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관련해서 계속 저희가 얘기를 했던 게 무엇입니까? 그런 관절에 대해서 이제 무리가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조심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실제로 노년기 때 또 많이 추천을 드리는 운동 중에 하나가 부력을 활용해서 관절에 대한 무리를 조금 줄일 수 있는 수영 같은 경우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죠. 아쿠아로빅도 많이 아쿠아로빅, 하시고요. 그렇죠. 네. 아쿠아로빅. 수온이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적절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수영장에서 그런 종류의 운동 하시는 것도 저희가 또 권해드리고 있는 활동들입니다. 실제. 그리고 또 많이 추천드렸던 게 악기 배우기 아, 이런 것도 그렇죠. 많이 저희가 추천을 했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인지를 보호하고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근거들이 없지는 않죠. 손가락이라고 하는 적은 움직임에 비해서 뇌에서 이제 많은 부피나 이제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미세 운동을 반복하고 꾸준하게 관리를 하는 것들이 저희가 이제 뇌의 어떤 인지 예비력의 요소를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된다라고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시간을 좀 짧게 또 들여서 이제 이런 손가락 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안내를 드리고 있기도 한데요. 짧게 이제 시간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손가락 운동으로서 제가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손 돌리기와 손가락 돌리기, 손가락 잡아당기기, 손가락 튕기기 이제 요 동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시연을 한다라고 하는 게 좀 그럴 정도로 간단한 이제 동작들이에요. 손 돌리기 같은 경우에는 손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을 움직임을 반복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리고 이제 손가락 돌리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계 방향으로 또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린 것이 손가락 잡아당기기죠. 마찬가지로 좌우 5개의 손가락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 튕기기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손가락 튕기기는 이런 식으로 좌우 손가락 5개에 대해서 또 반복하실 수가 있겠죠. 뭐 이것만 너무 집중적으로 하라는 것이라기보다는 평상시에 내가 시간 생각이 날 때마다 한 번씩 이제 꾸준하게 이어서 또 하시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개념은 꼭 이 손가락 운동이라는 게 치매를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기보다는 그렇죠. 이런 소근육들을 운동하는 것들 예, 그런 것이 꼭 이런 손가락 운동뿐만이 아니라 그게 악기 배우기든 한 그 다른 영역이든지 간에 그런 소근육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치매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맥락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뜨개질 이런 것도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보다는 조금 복잡한 것이긴 하지만은 뇌에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어떤 손가락의 움직임이 약간 이제 변칙을 줘서 변칙을 준 상황 자체를 내가 계속 기억을 하고 손가락 운동을 적용을 시키는 그런 또 운동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접는 겁니다. 접는 것인데 동시에 이런 식으로 접게 되는 거는 어렵지 않죠. 근데 접는 그런 순서를 교차를 시키는 것입니다. 한 개를 접고 이 손가락 2개를 접을 때 이 손가락도 접기 시작을 하고 그런 시간 간격을 두고서 이렇게 접는 겁니다. 어렵네요. 그렇죠. 생각보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5손가락 다 접고 넘어가게 되면은 다시 또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도 이제 마지막에 되면 혼동이 될 정도로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해보시면은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뇌신경 체조, 치매 예방 체조 이런 부분들이 중앙치매센터의 그런 홈페이지 자료실에 들어가 보시면은 요 운동에 대해서 실제 이제 잘 따라하실 수 있게 그림으로도 잘 설명이 되어 있고 또 동영상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한번 또 연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1, 2회 반복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영상을 시청하신 지금부터 꾸준하게 조금씩 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 더 한 발 더 치매 예방의 길로, 관리의 길로 좀 접어드실 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조금씩 저축하듯이 하다 보면은 하루하루가 치매를 예방하는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린 내용 잘 보신 분들 마찬가지로 내청춘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